네, 이어서 연결고리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은요, 교보증권의 유념인 FP와 이제 5월에 또 전략을 짜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첫 번째 연결고리부터 보겠습니다. 주제 공개합니다. 자, 첫 번째는 자동차 관련된 거네요. 이제 올해 가이던스, 그러니까 전망치를 유지한다. F150 라이트닝, 이거 뭐 차 이름 같습니다. 승부수를 띄우다. 자, 포드 입장에서는 저 차로 계속해서 승부를 본다는 내용인데 좀 더 자세히 좀 풀어주세요. 이제 현대기아랑 이제 좀 약간 같이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아, 포드를요? 네. 예. 포드도 보게 되면 1분기에 네. 판매 대수는 줄었어요. 판매 대수는 네네. 이제 반도체 부족 영향으로 좀 줄었습니다. 같으네요. 예. 네, 뭐 사실 미국은 뭐 우크라이나 이런 전쟁 영향을 불게 약간 별개인 것 같은데. 그냥 반도체 쪽으로. 네, 근데 예. 매출은 컨센서스를 12% 상회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현대기아도 약간 마찬가지 느낌인 건데 네. 결국 그 얘기는 뭐냐면 물류비나 원자재가 상승을 해도 네. 판매량이 감소를 하더라도 가격으로 승부를 봤다. 그러니까 비싼 차를 조금 네. 팔았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조금 팔긴 팔았는데 비싼 차로 승부를 봤다는 비싼 차로 거죠? 많이 팔았다. 그런 거군요. 그래서 마진율이 6.5%까지 올라갔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렇군요. 결국은 이제 포드 같은 경우도 어쩔 수 없는 시대의 트렌드라고 보기 좀 뭐 그렇게 말하는 게 좀 그렇겠지만 어쨌든 원재료가 오르고 다 영향 받죠. 반도체가 좀 부족하다 보니까 그쵸. 그리고 반도체는 지금 뭐 얘기 나오는 거는 뭐 2023년까지도 부족하다는 얘기가 좀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엄청 또 떨어졌죠. 그래서 결국은 이제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되는데 네. 그게 이제 마진율이 높은 그쵸. 이제 그런 차로 간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런 측면에서 제가 이제 제목에 적었지만 올해 가이던스를 유지한다는 게 어떻게 보면 대단히 힘든 일인데 그러니까 환경이 안 좋아졌는데 네. 잘 어느 정도 유진했다, 선방했다 정도? 네, 예, 근데 그렇죠. 그 예. 가이던스를 유지를 하겠다는 거는 이제 시장이 아무리 좀 변수가 있어도 예. 대응할 수 있는 어떤 능력이 있다. 여기 우리는 자신감을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렇게. 그거에 대한 승부수가 바로 이제 전기차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네. 전기차가 이제 포드 플러스라고 해서 네. 전동화 투자 전략이라고 하는데 여기에 이제 그 말씀하셨던 것처럼 F150 네. 이 지금 4월부터 생산이 좀 돌입이 됐거든요. 라이트닝 하는 거 보니까 이게 이제 전기차군요. 네, 예. 그래서 북미 쪽에 지금 픽업 시장에서 좀 선점을 좀 알렸다라고 4월부터 좀 얘기가 나오고 있고 트럭이군요. 지금 20만 대 정도 넘는 예약 대수 중에 75%가 신규 고객. 예. 그리고 이제 디트로이트에서 지금 생산력이 15만 대 정도 되기 때문에 네. 일단은 지금 올해는 전기차로 빠르게 전환을 해야 한다는 것을 좀 알 수 있을 것 같고. 포드 입장에서. 예. 네, 근데 이제 요 회사가 지금 약간의 좀 이제 단점이라고 볼 수 있는 게 이제 리비안 투자 관련돼서 좀 얘기가 좀 있는데. 아마존에 이어서 또 리비안 여기서 나오네요. 예. 리비안 투자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좀 언급을 하진 않았습니다. 근데 이제 리비안 지분의 어떤 보호 예수 해제가 지금 5월 중순입니다. 부담이네요. 그래서 예. 어떻게 이제 리비안 지분을 그렇죠. 처리할 것인가. 포드 입장에서는 철회를 좀, 할 것인가? 네, 좀 관건이 아닐까 생각을 하고 있고, 다만 이제 F150 라이트닝의 어떤 대량 양산이 이 회사의 올해 좀 주가를 좀 좌우할 수 있는, 그리고 이제 마진을 얼만큼 확대하면서 판매 대수가 줄더라도 네. 실적을 유지할 수 있느냐가 가장 큰 관건이 아닌가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F150, 그러니까 이 픽업 트럭 입장에서 상당히 어깨가 무거운 그런 또 내용이 되겠는데요. 그럼 국내에서는 이제 포드랑 현대차랑 기아랑 같이 묶어서 보자고 하셨으니까 네. 이 부분 좀 같이 연결해 주세요. 사실 포드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는 이제 흔히 얘기해서 좀 주가상으로 봤을 때는 이제 터닝 어라운드한 모습이 좀 나오고 있지는 않은 상황인데 그래요? 안 현대랑 나왔다. 기아는 확실하게 돌렸습니다. 잘 팔더라고요. 예, 현대는 지금 라운드 피겨가 18만 원이었는데 네. 18만 원을 넘어가는 좀 모습을 보였고 기아 같은 경우는 훨씬 더 가파른 상승세를 좀 보이고 있죠. 네네. 그래서 형만한 아우가 없다 아니다 아우가 더 낫다 막 이런 얘기가 좀 나오고 있는데 SUV 잘 팔았다고요? 네, 일단은 현대차도 기아도 그렇고 판매 대수는 줄었지만 결국은 이제 제네시스 네. 그 다음에 SUV가 상당히 텔룰라이드. 비싸다고 하더라고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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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이제 그 기아의 EV6 같은 거는 그건 전기차잖아요. 예, 유럽에서 올해 차로 선정됐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네, 그래서 잘했네요. 결국은 이제
내연기관을 파는 거는 이제 제가 볼 땐 주가에는 큰 영향은 없을 것 같고. 그걸로 잘 팔았다고 네, 해봤자. 그냥 예. 그거는 실적에 대한 어떤 재무 건전성이 좋다라는 느낌이 있는 것 같고. 이제는 이제 전기차를 얼마나 파느냐. 아, 미래군요, 이제. 네, 그리고 UAM이 요즘 최근에 좀 트렌드로 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 관련주들 그 도심공항 항공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예. UAM과 로봇을 얼마나 지금 빨리 포트폴리오로 끌어올릴 수 있느냐. 그게 좀 더 중요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고. 네. 사실 최근에 뭐 수소차 얘기는 약간 좀 수면에 가라앉는 부분이 그쵸. 있지만 예, 예. 이 친환경으로 가기 위해선 전기차에다 수소차는 분명히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해요. 그렇게 보시는군요. 왜냐하면 현대차 그룹 수소차에서는 상당히 높은 레벨의 지금 시장 점유율과 기술을 갖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네. 이 두 개로 올 하반기에 좀 더 제가 볼 때는 주가를 끌어올 수 있는 요인을 만들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렇군요. 현대차 기아는 뭐 얘기했던 게 있습니다. 컨프콜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네. 살 사람이 너무 많다. 살 사람이 많다. 네. 아, 이게 좀 반도체만 좀 어떻게 해결되면은 진짜 매출이 팡팡 치고 올라가지 않을까. 예. 그러니까 뭐 지금 주문하면 최소 6개월에서 뭐 최대 1년 6개월까지 기다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죠. 예, 예. 공급이 아무리 타이트하더라도 수요가 그걸 다 커버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봤을 때 올 한 해 자동차는 좀 상당히 좋아지지 않을까 생각하면서 이제는 조금 마음을 좀 놓으셔도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앞서서 UAM과 관련해서 긍정적으로 말씀을 해주셨으니까 네. 이제 현대차하고 기아 중에서는 현대차를 좀 더 긍정적으로 봐야 됩니까? 저는 뭐 이렇게 미래 포트폴리오를 좀 본다고 하면 네. 그래도 형인 현대차가 좀 대장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기아 같은 경우는 워낙 이제 영업이익률이나 어떤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상당히 좋은 퍼포먼스를 좀 보여주긴 했습니다만 네. 그래도 아직까지는 그룹의 중심에 현대차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면서 좀 중장기적으로 보게 된다면 현대차가 좀 더 좀 매력 포인트가 있지 않을까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좀 저는 기아가 워낙에 최근에 이게 등락을 하니까 기아 쪽으로 좀 더 무게를 실어주실 줄 알았는데 현대차가 그 중에서 조금 더 낫다 말씀해 주십니다. 네. 자, 연결고리 첫 번째 봤습니다. 두 번째로 넘어가 볼 텐데요. 주제 공개해 주시죠. 자, 자동차 얘기 좀 했고요. 이번에는 컴캐스트 클래시 A입니다. 심화되는 경쟁 속에서 전통 미디어 선도기업 타이틀이 주는 부담감. 이 컴캐스트 어쨌든 그 미디어 입장에서의 그런 네. 경쟁 속에서 살아남아야 되는 그런 것들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대장주로서의 어떤 좀 사람들의 관심이 좀 부담스러운 상황이라 볼 수 있을 것 아, 같아요. 그만큼 기준이 높다. 네. 이런 얘기군요. 뭐 네. 넷플릭스랑 약간 비슷한 결로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어. 그러니까 4월 달에 지금 4월 말에 좀 실적 발표를 했는데, 예. 사실 실적 발표를 했을 때는 뭐 긍정적인 부분도 있었고, 당연히 부정적인 부분도 있었고, 근데 확실히 주가는 좀 부정적인 부분으로 좀 더 반응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충분히 성적표가 안 나왔나 봅니다. 네, 예. 그러니까 사실은 가입자 수가 전분기 대비 한 17만 명 정도 수준으로 좀 증가를 기록을 했는데, 네. 이 증가 폭이 과거 20분기 평균 대비 50%에 불과하다. 그러니까 반밖에. 네, 성장을 했는데 예. 예상치보다 못 나왔다. 이렇게 그렇게. 반응을 하는 거죠. 그렇군요. 예, 그리고 비디오 서비스 가입자 같은 경우는 전분기 대비 이제 51만 명이 좀 감소를 했는데, 네. 확실히 이제 비디오 서비스는 2017년 이후에 이 가입자 수가 계속 감소하는 느낌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요즘 비디오 보는 사람 있습니까? 네. 스트리밍 보죠. 예. 그래서 이 주가를 보게 되면 확실히 넷플릭스랑 약간 비슷한 음. 그런 좀 결을 가지고 있다라고 좀 생각이 들고 있고, 그렇군요. 사실 미디어의 종류도 너무 많아지고 그럼요. 컨텐츠의 어떤 회사 너무 많아지니까 보려고 치면 진짜 빽빽 수두로 빽빽이죠. 네, 예. 그래서 경쟁이 너무 심화되고 아. 그러다 보니까 가입자 수를 너무 늘리기가 어려워지는 상황. 그렇군요. 나눠 먹게 하고 있죠. 네, 여기다가 이제 그러다 보니까 산업 전반에 대한 어떤 투심 자체도 얼어붙은 게 아닌가 라는 좀 생각이 드는데, 예. 결국 그 얘기인즉슨 다른 말하면 이 회사의 주가는 점점 싸지고 있다. 반대로. 네, 포워드 PR이 10배밖에 되지 않는다. 아, 경쟁력이 없다가 아니라 싸졌다라는 싸졌다라고 걸 보시는 보는데, 거예요? 이 회사가 그렇다고 놀고 있는 게 아니라 예. 주주 환원을 어떻게 보면 강력하게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렇군요. 1분기에 지금 30억 달러 정도 되는 금액으로 자사주 매입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네. 총 42억 달러에 이르는 주주 가치 환원 정책을 좀 집행을 했습니다. 우리나라 같으면 주주들한테 주는 돈 줄이고 오히려 또 R&D 쪽에 투자하지 않을까 싶었는데요. 네, 예. 그러니까 기대 배당 수익률이 뭐 2.7%까지도 올라가고 있다고 하니까 좋네요. 확실히 강력하게 좀 드라이브를 하고 있고,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주주 가치 환원 정책에다가 네. 밸류에이션 보게 된다고 하면 지금은 과매도 구간, 아.
이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 그렇군요. 사실 이 커뮤니케이션 관련돼서 지금 대부분 주가들이 좋지 않기 때문에 네. 결국 이러한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은 지금 당연한 기결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좀 전통적인 어떤 미디어의 입장에서 봤을 때 좀 대장주로서 지금 이 회사가 앞으로 나아갈 방향이 결국은 현재 전통 미디어 업종에 대한 네. 어떤 바로미터가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면서 그렇죠. 어깨가 좀 무겁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만 이 회사는 충분히 있다는 장점을 그래도 좀 보유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봤을 때 네. 향후에 좀 반등의 여지는 충분히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괜히 1등은 아니죠. 1등은 또 네. 노하우가 있지 않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자, 그러면 이 컴캐스트 클래스 A와 관련해서 미디어의 그런 업황을 좀 보고 있는데요. 국내에서도 이런 제작사라든지 이제 관련된 종목들 어떤 게 있을까요? 확실히 이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전통 미디어, 네. 그러니까 뭐 비디오 쪽은 사실은 뭐 거의 없어 보인다 볼 수 있을 하향 것 아닙니까? 네. 예. 뭐 최근에 보게 된 뭐 A 스토리, 그다음에 음. 이제 콘텐트리 중앙 이런 회사들이 지금 차트들이 거의 다 비슷한데 그렇군요. 이게 이러한 이유는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미디어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 코로나19 관련된 어떤 그러한 쪽으로 어떤 수요가 예상된다라고 했었는데 지금 이제 언택트로 가다 보니까 네, 리오프닝이죠. 리오픈이다 예. 보니까 근데 이런 측면에서 이 회사들도 뭐 NFT라든지 메타버스 쪽에 어떤 새로운 출구를 찾고 있기 때문에 아, 그래요? 그런 쪽에서 좀 신시장이 다시 한번 열리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면서 음. 오히려 저는 이제 좀 싸진 밸류를 좀 보면서 아, 담자. 예 이제는 조금씩은 좀 관심을 가져야 될 때가 아닌가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컴캐스트 미디어 환경이 바뀌면서 오히려 지금 경쟁력이 떨어진다라기보다는 이런 저렴한 구간을 잘 투자로서 연결해 보자라는 관점이십니다. 자, 오늘 내용 잘 참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교보증권 윤여민 FP와 함께한 연결고리였습니다.